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헬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던 타원에 이어서 타원의 평행이동까지 한번 다루어보고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형태로 타원의 방정식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타원의 모양이 두 가지였는데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죠. 자, A가 B보다 클 때 하고 A가 B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A가 B보다 크다면 이거는 옆으로 누워있는 타원 요런 거처럼, 그리고 B가 A보다 크다면 이거는 이제 세로로 서 있는 이런 타원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관찰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옆으로 누워있는 타원의 경우에는 가로축이 장축이 되겠죠. 그리고 장축은 A가 기니까 장축의 길이가 2A다 이렇게 될 테고, 이때 단축은 얼마? 2B 이렇게 되겠죠. 자, 세로로 서 있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이 기니까 장축이고 B가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장축의 길이가 2B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A 값이 제일 큰 거니까 A에 대해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 C는 초점의 위치를 말하죠. 초점이 C, 0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될 테고, 여기서는 B가 장축이니까 B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이때 C는 역시나 초점의 위치를 말합니다. 0,C. 자, 뭐 요런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타원에 대해서 끝에 있는 이 네 가지 점을 꼭지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점을 갖다가 우리 중심 요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저희 중심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초점 두 개가 있을 때 두 초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중심의 위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은 두 초점 사이 거리, 중심, 혹은 뭐 꼭지점 사이 중심,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할 내용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타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한번 주어졌다고 봅시다.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초점 F와 F 다시, 그리고 타원의 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이 PFF 다시, 그러니까 요 삼각형인 거죠.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8이다 라고 한다면 단축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타원에서 우리가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타원의 모양이 세로로 서 있는 타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앞에 있는 이 A 값과 B 값 중에 뭐가 크다? B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K보다는 당연히 25가 크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지금 장축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로 보면 됩니까? 장축의 길이는 그 2B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B가 5니까 장축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잡혀올 겁니다. 자, 장축의 길이가 10인데 이 장축의 길이는 곧 타원위의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10이다가 되겠죠. 자, PF 더하기 PF 다시, 위에 바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이, 빨간 삼각형이 둘레 길이가 18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인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FF-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 길이는 8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초점 사이 거리는 사실 EC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C라는 게 4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 C는 어떻게 찾아요? 장축이 지금 긴 게 B니까 B제곱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피타고라스를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25는 A제곱이 지금 K죠. K 더하기 4, 4, 16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라는 값은 9다. 그러면은 단축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요 놈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A의 길이가 되고, 단축의 길이는 2A니까 단축은 6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자, 타원의 정의를 활용한 간단한 문제.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타원에 대해서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모든 도형에 대해서 항상 이 똑같은 이야기인 건데, 우리가 이 타원이 있어요. 이 친구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동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네, 항상 똑같습니다.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면 x-m 이라고 쓰시고 x 대신에 x-m을 쓰시는 거죠. y축으로 n만큼 평행했다라는 거는 이 y 자리에 y 대신에 y-n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평행이동이 된 거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된 식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원래 있던 타원을 C라고 새로 생긴 타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타원의 중심은 지금 어디야? 0,0이죠. 얘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죠? m,n으로 가야 되겠죠. x축으로 m, y축으로 n 갔으니까. 자, 초점의 좌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원래 있던 타원의 초점의 좌표를 c,0로 합시다. 그리고 좀 크게 쓸까요? 또 다른 초점을 갖다가 마이너스 c,0였다 라고 한다면 평행이동된 타원의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점을 갖다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은 x좌표에 더하기 n, y좌표에 더하기 n. 그리고 반대편 초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c에다가 더하기 n, y에 더하기 n 이렇게 쓰시면 이게 초점의 좌표가 되겠다. 자, 장축의 길이 한번 봅시다. 장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이거 평행이동한다고 타원이 도형이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는 여전히 원래 2a였다면 평행이동을 해도 2a 이렇게 될 거다. 단축의 길이가 원래 2b면 평행이동해도 2b. 그러니까 길이는 변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정식인지도 사실은 관찰을 할 수 있는 건데, x 2차식과 1차식이 있고 y 2차식과 1차식이 있죠. 그러면 얘네들 왠지 끊어서 완전 제곱 만들어주고 끊어서 완전 제곱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가 딱 생기죠. 그러니까 자, 2배에다가 x제곱 빼기 4x는 이제 2x가 되겠죠. 요리하시면 뭐라 써야 완전 제곱이 돼요? 더하기 1을 써야 완전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게 원래 식과 똑같은 형태가 되려면 빼기 2를 맞춰줘야 여기서 식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y제곱에 대해서도 y제곱 더하기 2ky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수항 k제곱이 더 있어줘야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k제곱은 다시 빼기 k제곱으로 보완을 해주시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4는 그대로 마이너스 44 문제로 이렇게 써주시면 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2배의 첫 번째는 x-1의 완전 제곱이 될 것 같고, 그쵸? 마이너스 2는 뒤로 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자, 요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y 더하기 k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상수들은 우변으로 넘겨서 합쳐줍시다. k제곱 더하기 4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양변을 이제 이 상수로 나눠줘서 1로 맞춰줘야 이게 타원의 형태가 완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k제곱 양변을 이제 k제곱 더하기 46으로 나눠줄 텐데, 일단 뭐 처음이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x-1의 완전 제곱 더하기 분모도 k제곱 더하기 46에 y 더하기 k의 완전 제곱은 1이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장축과 단축이 어떤 걸로 이제 타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좀 판단이 됩니까? 이 타원은 세로로 서 있는 타원이에요. 왜 세로로 서 있는 타원이냐?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뭐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뭐 이렇게 잡았다라고 쳤을 때 분모에 있는 애들을 a 제곱과 b 제곱으로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서 a 제곱과 b 제곱을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자, b 제곱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K제곱 더하기 46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A제곱은 뭐라 잡아야 돼? A제곱도 이걸 똑같은 걸로 봅니까? 안 된다. A제곱은 2분의 K제곱 더하기 46이라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A제곱분의 X제곱 쓸 때 계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는 분모의 분자였다. 분모의 분모였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이걸 통째로 A제곱이라고 잡으셔야 이제 틀리지 않는 얘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초점 사이 거리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점 사이 거리가 10이다 라는 얘기는 상수 C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C가 5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C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우리 장축인 B에다가 A를 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C제곱이라는 건 B제곱에다가 A제곱을 빼야 되는데 B제곱에다 A제곱을 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K제곱 더하기 4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C가 5라고 우리가 아까 잡아냈기 때문에 이걸로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라는 친구는 결국엔 루트 안에서 이 친구가 있다. 이게 5다. 이렇게 될 텐데 양면 제곱하시면 되겠죠. 제곱했을 때 K제곱 더하기 46 2로 나눈 거는 25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 2를 넘겨주시면 51이 되겠죠. 그러면은 K제곱이 얼마다? K제곱이 4다. 그러면 K는 뭐 풀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원래 객관식인데 제가 객관식에 좀 밑에 내용을 지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남은 것만 마저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한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타원 16분의 x제곱 더하기 k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을 f(f) 합시다. 옆으로 누워있는 타원이네요.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가 이 친구의 그러니까 4의 2배인 8이 장축이 뭐 이렇게 되겠죠. 원점 제로와 타원 위의 두 점 PQ에 대해서 사각형 OFPQ라는 사각형은 이거 잡아보시면 이 사각형입니다. OFPQ니까 자 이게 평행사변입니다. 그러면은 평행하고 얘네 길이 똑같고 이 친구도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PF 다시의 길이와 PF의 길이 차가 PF 다시의 길이는 여기 있고 PF의 길이는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가 2다. 사각형 PQFF 다시 PQFF 다시라는 사람이 PQFF 다시는 이 약간 사다리꼴처럼 생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제곱해서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축이 16이죠. 자, 하나씩 정리할게요. 일단은 A가 우리 16이니까 A는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장축의 길이를 잡아낼 수 있죠. 장축의 길이는 8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8이라는 거는 뭐냐면 타원이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죠. 이거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PF의 길이하고 PF-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단의 바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일단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K라는 값은 당연히 16보다 작구나라는 것도 관찰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관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2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두 개의 합은 8이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서로 열을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PF와 PF-에 대한 두 식이니까. 그러니까 더해서는 8이고 빼면은 2인 애들이 뭔가라는 거를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PF의 길이는 5가 나오고 다시 PF-가 좀 기니까 이 친구는 5가 나오고 PF의 길이는 3이 나옵니다.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각형 있죠? 이 친구. 그러니까 OFPQ가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F의 길이가 이게 요 길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OQ의 길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OQ의 길이가 PF의 길이와 자 다시 일단 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OF 길이하고 그러니까 이 축하고 얘하고 이제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OF라는 놈과 결국에는 저 윗변, 윗변이 PQ입니다. PQ가 평행해야 되는데 OF가 X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X축이랑 평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PQ가 이렇게 점유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어떻게 찍혀 있는 거냐면은 X축에 평행하게 이게 평행선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평행선이 되면은 타원 자체가 이 좌우 대칭이니까 PQ도 결국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PF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을 잡아냈어요. PF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잡아냈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좌우 대칭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또 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또 같아야 돼. 그러니까 PF의 길이는 OQ랑도 같으면서 QF-랑도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 길이가 QF-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또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은 이 선까지도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지금 y축 대칭인 선분 아닙니까? 결국에는 OP의 길이까지도 똑같구나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떤 사각형이 하나 보이냐면은 POF 다시 얘가 보여요. 이건 무슨 사각형? 이등변 사각형이죠. 자, 네 번째 삼각형 뭡니까? OPF 다시 OPF 다시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딱 가운데 찍힌다. 이것도 말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 F라는 점을 갖다가 내가 좌표를 시콤마 제로라고 한번 잡아보겠어. 그러면 O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얘를 H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OH의 길이는 그 절반이 돼야 되니까 2분의 C라고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타원을 다룰 때 종종 쓰게 되는 저 테크닉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2분의 C, 여기서 여기까지도 2분의 C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C죠. 그러면 우리 PH, 그러니까 얘네 길이를 잡아내는데 우리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와 왼쪽에 붙어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활용을 하자. 왜냐면 우리 얘 길이도 알고 얘 길이도 알잖아. 그죠? 그래서 PH의 길이라고 합시다. 다섯 번째, PH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PF의 길이 제곱, FH의 길이 제곱으로 잡아낼 수 있죠. PF의 길이 제곱 빼기 FH의 길이의 제곱. 근데 이거는 또 뭐랑 똑같냐면은 P에서 F 다시 길이 제곱. 그러니까 요 빗변이죠. 여기에다가 얘네들 F 다시에서 H의 길이 제곱. 을 빼는 것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PF는 방금 3이라고 아까 찾아내고 PF 다시는 5라는 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FH는 우리 어떻게 잡죠? 2분의 C로 잡았죠. 그리고 F 다시
h는 어떻게 해? 얘가 fh랑 길이가 똑같고 f-h는 길이가 얼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c고 2분의 c니까 2분의 3c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c 값을 찾아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결국에는 요소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죠. pf의 길이는 3이었어요. 제곱하면 9고 fh의 길이는 4분의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f 다시의 길이는 5였으니까 25 빼기 이 친구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9c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2c 제곱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16 이렇게 찾아지겠네. 그러니까 c라는 친구는 2루트2다 이렇게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가 2루트2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각형의 이 사다리꼴 같은 이 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지금 우리한테는 밑변, 윗변, 그리고 높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밑변은 FF-예요. 자, 밑변은 FF-니까 2C죠. 그러니까 4루트2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윗변은 PQ의 길인데 PQ의 길이는 얘네들은 말하자면은 이 친구의 절반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C였고 Q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만큼도 또 2분의 C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C인 거죠. 윗변의 길이는 2루트 2. 자, 높이는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높이는 아까 우리 계산할 때 비슷한 pH의 길이를 높이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pH의 길이를 높이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요런 계산하면서 pH를 이 계산하는 식을 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요거 이게 pH의 길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높이는 9 마이너스 4분의 c다. c가 2루트 2였으니까 c제곱은 8이죠. 그러면은 높이는 4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네. 높이가 자 다시 얘네들이 이제 높이의 제곱이죠. pH의 길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7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루트 7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을 때 이거는 이제 사다리꼴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2분의 1의 밑변인 4루트 2 곱하기 높이가 2루트 2, 그래서 윗변이 2루트 2, 높이가 루트 7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자 다시 2분의 1에 윗변과 밑변을 더하죠. 6루트 2 그리고 곱하기 높이 루트 7 이렇게 잡으실 거기 때문에 넓이가 이렇게 나오고 넓이의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9 곱하기 7이 14 이렇게 되겠네요. 9자 36, 9일은 9, 126이 답이 되겠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지금 다뤄봤는데 설명을 하는데도 지금 여러 차례 저도 실수도 있고 그렇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